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간 이선엽 2026년 2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바쁘신데 항상 또 우리 아닙니다. YSTV 또 예. 구독자분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투자 나침반.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바꾸죠. 이게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야 예.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저희가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코스피가 오늘 저희가 2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AI 버블론 우려도 예. 있었고 네. 조정을 받는 때도 있었고 한데 거의 또 이제 5,300 중반 넘어서 5,4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크게 노이즈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시장 이렇게 보십니까?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이즈가 많은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오른 거를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고자 하는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쵸. 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없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앞으로. 네. 최근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감당 가능하겠느냐. 또는 돈도 벌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정도면 버블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컸다라면 지금은 AI가 이제는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네. 뭐 클로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AI가 나오면 저런 산업은 도태되지 않겠어?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그랬지만 AI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우려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산업별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SaaS라고 불리는 SaaS,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기업이 클로드가 나오면서 클로드가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클로드가 나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투자자분들은 최근에만 보셨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한 달 내내 하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의 시가총액 1위가 아시죠? SAP라는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예, 그 회사가 우리가 보통 아는 게 ERP라고 해서 인사관리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시스템 하는 회사인데 정말 한 달 내내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좀 반영이 된 건데 핵심은 하나인 거죠. 결국은 이런 어떤 새로운 AI가 나왔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이게 대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쓸 필요가 없으니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이번으로 끝날 거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더 좋아질 거고 더 많은 산업과 관련해서 더 획기적인 AI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렁일 수밖에 없는 노이즈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노이즈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노이즈 이면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결국 AI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AI는 성장한다. 그렇죠. 투자 계속 성장했고 되게 강력해졌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돈 주고 쓰던 거를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나온 거고 투자자분들은 이제 야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어라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드디어 이 AI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생각해도 기존에 있었던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강력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무너지는 것 반면에 누군가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질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야후라든가 이런 어떤 그 검색 엔진들이 나오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도태됐던 것처럼
뭔가 이것도 지금 당장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이 질서의 변화, 이건 시장의 하락이라는 게 아닌 거고요. 아하. 새로운 질서의 변화고 누구는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세무를 필요로 하고 우린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기존에는 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였는데 이제는 이 거대 모델로 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누군가 하나는 되게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가 너무 많지 않아라는데 핵심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AI 모델이 너무 강력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위협을 받아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와 이것 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들었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이즈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아마 저희 촬영하는 그 새벽에도 금융주들이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AI 모델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특정 산업에서 특정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시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 누군가는 수혜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럼 수혜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 그쵸. 피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눠서 그래도 우리는 수혜를 보는 쪽에 뭔가 포커싱을 그렇죠.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질서의 변화가 네. 생겨나는 거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는 혼돈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에 유리병 깨지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병 나오고 스테인리스 병 나오는 맞습니다. 거를 못 보고. 네. 사실 그걸 더 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기존에 있던 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게 어려워진다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긴장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대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꼭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대체가 안 됐을 때 그 기준이 뭐냐도 반드시 있을 건데 지금은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지 않겠어라는 막연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쓰면 새로 나온 AI를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쓰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지레짐작으로 할 게 아닌 거고 실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받고 있다라면 그 부담이 정말 부담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우려인데 너무 막연한 그 우려인 건지 그건 반드시 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아닌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주들도 한동안 안 좋다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 우려 나오다 오히려 AI로 개발을 더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고 비용도 낮추면서 더 나은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있을 거고 이것도 막 구분해 봐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사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AI 시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초라고 보고 예. 그 이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그다음에 그 변화의 핵심은 뭐지? 그러면 그 변화 핵심 중에서 수혜가 되는 기업은 어떤 걸 거고 피해가 되는 거 어떤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계속 우리한테 우려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 기업들은 다 어려워질 거야. 이러면 어려워질 거야 해서 너무 단편적인 면들만 많이 보여주고 진짜 큰 변화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요. 이런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질서의 변화인 거지 실제 아예 수요가 없을 때 뭐 다 필요 없고 앞으로는 법률 수요도 줄어들 거고 세무 수요도 줄어들 거고 이런 것도 다 줄어들 거야. 이게 우리한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대체되면 대체되는 쪽은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인 건 질서의 변화인 거고 질서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에서 봐야 돼요. 자꾸 얘들이 피해를 봐라고 하면
피해를 보면은 반드시 꼭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보지? 떠오르는 얘가 피해면 누구는 수혜인 거예요. 그 1번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피해를 하는데 어떤 피해인 거야? 그래서 정말 대체가 되는 피해인 거야? 아니면 실제는 우려만 있었던 거지 피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우려만 있다라면 저가 매수가 될 거고, 정말 따져보니까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따져보시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되려 기사만 놓고 제가 보기엔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예. 월간 이선엽 시간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AI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저기 앞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빠지기 시작을 하면 혹시나 그런 인프라 쪽에도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인 거죠. 왜 그 염려를 지금 해요?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AI를 제대로 아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만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네. 안 되면 증자를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그 관련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했더니 어땠나요? 막 되게 돈이 반응이 몰리죠. 좋았죠. 구글 예, 알파벳 맞습니다. 비롯해서. 예.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너무 앞서서 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는지 사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이 기업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AI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겠죠. 물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주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채권을 하든 아니면 그게 유상증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가 되니 이전만큼의 주주환원 정책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재무적으로도 옛날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면 그렇죠.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더 좋아지죠. 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지만 투자를 받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지 투자 받는 쪽은 논하는 지금 거죠. 논하는 거죠. 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AI 투자 인프라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제조업들이 네, 있다 네. 보니까 이쪽은 거의 뭐 영향 없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알아서 없는 게 많이 아니라 사가라. 대박인 거죠. 네.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우린 가격 계속 올려봤는데 그 부담 미국 기업이 받는 거죠. 왜 우리가 미국 기업이 부담받는 걸 고민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죠? 이 고민이 미국 기업이 고민인 건 비용도 많이 들지만 너무 비싸진 건데 그 비싸게 파는 건 우리인데 네. 우리가 지금 아메리칸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이 항상 그래요. 그게 미국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는 그 비싼 비용을 치르면 누구는 그 비싼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선택은 그 비싼 비용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거냐 물론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단계지 않느냐. 왜? 지금은 쉽진 않더라도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그 금액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대신에 뭐 나중에 진짜 이거는 뭘 해도 감당 안 될 텐데 그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 그때 가서 또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염려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도체고 네. 또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뭐 발전 전력기기 네, 네. 쪽도 유효한 거고요. 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노이즈의 종류만 바뀔 뿐.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HBM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지금 뭔가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세에는 이 역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D램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표현이 그러면 막 꺾인 거는 아닌데 오름폭은 좀 덜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왜 혹자의 이야기처럼 주가는 이제 성장세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다 이제 안 오르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측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진 않지 않나요? 네. 결국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정말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면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그
Q보다는 P, 프라이스라고 하죠 보통. 이익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저희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시장에서 저도 받는 공통적인 질문인 건데 왜 상승 초기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요. 아, 상승 초기? 도대체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끝날 거부터 먼저 걱정을 하는지가 네.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이불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걱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돈 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부터 하면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그렇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뭐냐면 이게 내년엔 지속될까요? 그렇죠? 뭐 2027년까지 지속돼야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주가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사리 끝날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 엄청난 수요에 지금 우리가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게 온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올 중반에나 언제라도 무슨 뭐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나서 더 이상 반도체를 이만큼 수요하지 않아도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던가 저는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AI 기업들이 AI 관련한 어떤 그 성능을 그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컴퓨팅 파워라는 어떤 결론을 이미 도출을 했고 이 결론이 바뀌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반도체 수요가 있을 만한 그 정도라는 것. 예. 그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고 안 건너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돌다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강이 없는데 돌다리를 건너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이 없다. 강이 나오고 거기에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를 하는데 아직 강에 도착하지도 않는데 그 돌다리 괜찮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왜 어차피 발 안 빠진다. 빠질 시장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왜냐면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거 가면 강이라고 되는데 생각하고. 그 길조차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명쾌합니다. 뒤처지고 네.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였던가요? 반도체 공급 부족 28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빅테크 업체에서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네,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도체 병목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럼요. 주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저도 뭐 반도체를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반도체를 뭐 획기적으로 잘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반도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AI 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그 AI를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젠슨 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기술이 바뀌어서 더 필요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여부를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아닌데 뭔가 함부로 추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죠? 어려운 시장인 거고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흔히 했었던 분석 방법들 네. 이 틀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오판을 하기 되게 쉬울 가능성이 높다.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뭔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이 있거나 그런 걸로 하셨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장을 뒤따라간 역할 이상으로는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고 그쵸. 사례가 없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YG 클럽에서도 반도체 세미나 한번 했습니다만 당황스럽다라는 표현, 나아가서 황당하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제일 경험 많은 네. 애널리스트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또 시장을 그렇죠. 또 봐야 예. 된다. 그분들도 아마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면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잘 선도도 하고 막 그래야 그렇죠. 또 되는데 숫자도 봐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숫자 추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 예.